하락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미국 증시가 급격한 조정을 맞았습니다. 1월 25일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는 전고점에서 16.49%, S&P 지수는 9.59% 하락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증시 하락장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금리가 인상될 경우 지금까지 오른 주가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주가도 높이 평가되었는데,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에 맞춰서 부풀려진 주가도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다만 주가가 높더라도 그 주가가 정당화될 만큼 돈을 잘 버는 기업의 주식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증시는 얼마나 더 조정받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20% 내에서의 주가 하락을 조정이라고 하고, 20%가 넘으면 약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정은 약 15% 정도, 약세장은 20%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30% 이상 떨어지는 건 폭락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위기나 전쟁 같은 대형 변수가 없다면 이번 조정도 최대 20% 내외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의 경우는 지난 2년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대 25% 하락을 예측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첫 금리 인상 전까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몇 달간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거죠. 그럼 하락장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냥 버틴다. 특히 좋은 기업, 우량주나 지수 ETF를 갖고 있을 때는 그냥 버티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팔고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이익이지만 타이밍을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지난 20년을 보면 금리 인상기라도 주가가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높아진 금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두세 달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연말에 가서는 정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에 빼서 쓸 돈이 아니라면 그냥 두면 저절로 회복된다는 거죠. 둘째, 돈이 있으면 더 산다.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주식을 이때 주워 담으면 됩니다. 다만 금리 상승기이므로 현재 적자를 내는 성장주보다는 돈을 잘 버는 대기업 위주로 매수해야겠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수 추종 ETF를 사는 겁니다. 스파이, QQQ, VOO 같은 ETF 말이죠. 셋째,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한다. 기존에 연금저축보험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갑작스런 조정장은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은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옮겨놓고 지수를 봐가면서 조금씩 사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개별 주식은 살 수 없고 ETF만 살 수 있는데요. 타이거 나스닥 100이나 타이거 S&P 500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한 번에 다 사면 안 됩니다. 실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몇 번에 걸쳐 돈을 나눠서 부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녀 주식 계좌를 만들고 미국 ETF를 사준다. 아직 자녀의 증권 계좌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계좌를 만들고 일정 금액을 증여한 후에 주식을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계좌에서는 주식을 자주 사고 팔면 안 되므로 지수 ETF를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인데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그동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리밸런싱한다. 아직 실적을 내지 못하는 성장주나 유행을 타는 주식을 들고 계시다가 크게 손해를 보았다면 이번 조정장에서 리밸런싱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주식들은 계속 외면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내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팔고 다른 걸 사도 손실을 메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증시가 반등할 때마다 부분 매도하고 다시 떨어지면 그 돈으로 우량주를 부분 매수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섯째,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지 않는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증시가 회복하지 못하고 몇 년간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몇 달간 조정을 거치면 반드시 회복되어 왔고 정고점을 돌파해 왔습니다. 몇 년간 횡보한 경우는 지난 닷컴 버블 시기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연준이 더욱더 매파적이 되고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폭락장이 연출되면 어떻게 할까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코로나 위기에 못지않은 기회입니다. 저 같으면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더 살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면 형편없이 떨어진 내 주식을 모두 팔고 나스닥 레버리지인 QLD나 TQQQ를 살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주식을 상승장 꼭대기에서 많이 사는 건 매우 위험하지만 하락장 바닥에서 사면 효과적인 손실 만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3배로 떨어지지만 오를 때도 3배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하락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하락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패닉해서 지금 주식을 다 파는 것입니다. 이미 나스닥 지수는 17%, S&P 500 지수는 10%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 봤자 5%, 정말 최악의 경우 10% 안쪽이죠. 주식은 확률 게임인데 확률적으로 지금은 버티거나 추가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한 구간입니다. 현금이 전혀 없어 불안하다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등할 때마다 분할 매도해서 예수금을 만들고 하락할 때 다시 사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횡보장이 몇 달 지속된다면 평단가를 꽤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회복했을 때는 본전을 만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증시 하락장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